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진짜 팩폭 제대로 맞아서 얼얼했습니다. 실제 수백억 자산가가 현재 어려움을 겪는 당신에게 해주는 사무실 앞에 있는 빌딩 세 채, 벨룸의 어플로 가격을 따져봐도 200억 이상의 자산가인 건물주님과 주말에 우연히 티타임을 하게 되었어요. 살면서 이런 기회가 몇 번이나 주어질까요? 저는 몇 번 없다고 봅니다. 건물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런 신기한 일도 일어나네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느라 주말까지 사무실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겹쳤으니 정말 운이 좋았죠. 커피를 마시면서 몇 시간이 흘렀고 거의 수천만 원짜리 경영석을 받은 느낌이었어요. 투자를 넘어 어떤 자세로 사업에 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진짜 더 강력하게 말해주셔서 확 와닿았었어요. 참고로 이분은 제로 베이스 무일푼에서 시작한 자수성가형 대표님이고 세상 어디에도 알려지지 않은 소위 말하는 은둔고수예요. 너무 귀중한 내용들이라 여러분들도 알고 있으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를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주, 수십 수백억 자산가, 정말 특출난 사람만이 가능한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으니까 이번 영상을 짧고 굵으니 꼭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1번, 빌딩의 호재를 10년 단위로 파악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이 주변에 깔려 있어야 하고 이를 버틸 수 있도록 돈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사업체가 필요합니다. 건물주님은 빌딩이 위치한 서초구에 어떤 교통호재들이 펼쳐질지 꿰고 있었어요. 진짜 중요하죠 이게. 바로 옆에 지나다니는 경부고속도로를 5년 안에 지하로 뚫는다는데 그냥저냥 눈앞에 일들에 치여 살면 알 길이 없는 정보죠. 저도 몰랐었으니까요. 결국 건물을 올리는 이유는 단지 월세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명백하게 시세 차이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금리까지 고려해서 매달 수백 수천만 원씩 나가는 이자를 버틸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결국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원천 시드에서 망가져버리면 건물도 경매가 넘어가는 꼴이 되겠죠. 2번, 건물주가 될 거면 시공 및 인테리어는 직접 다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수많은 경비를 절약할 수 있어요. 100평, 5층짜리 빌딩을 바닥부터 벽까지 직접 다 하셨다고 했어요. 투자 관련 교육을 하시는 대표님들 중 인테리어를 직접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상당히 많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청담에 수백억 사옥을 짓고 계신 한 분은 인테리어 사업을 했었던 경험도 있더라고요. 내 전문 분야가 아니라고 효율을 위해 외주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직접 다 해보려고 시도하면서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눈탱이 맞기가 진짜 쉬운 필드이고 그렇게 100만 원, 1000만 원 공중분해되는 건 정말 시간 문제예요. 내가 잘 알아야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들만 최저가에 가깝게 구성할 수가 있겠죠. 저도 돈 버는 아지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테리어를 다 해봤는데 다음에 차릴 공간은 바닥부터 조명까지 더 확장해서 직접 해볼 계획입니다. 어떠한 일이든 처음이 어렵지 두 번은 쉽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3번, 꼬마 빌딩이 아닌 더 큰 목표를 세워야 꼬마 빌딩이 가능해집니다. 저도 꼬마 빌딩을 가는 게 목표라고 하니까 그런 자세로는 꼬마 빌딩을 절대 못 가는다고 하셨어요. 진짜 팩폭 제대로 맞아서 얼얼했습니다. 100을 목표로 잡고 죽기 살기로 뛰어야 80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더 크고 더 원대한 꿈을 꿔야 하는 것을 깨달았죠. 안 된다는 생각 1%라도 하지 말고 되는 생각으로만 여러분의 머릿속을 99.99999%로 채워 넣으세요. 4번, 모든 결과를 실패로 받아들이는 겸손한 자세만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신은 지금도 수많은 실패를 하고 있는 중이고 항상 목표를 더 높게 세팅해서 자신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갑자기 손흥민 아버지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우리 흥민이는 아직 월드클래스가 아닙니다. 저도 요즘에는 성공이라는 단어보다는 성장이라는 단어가 미래를 봤을 때 훨씬 더 발전적이라고 생각해서 글에 자주 녹여내는 편이에요. 겸손, 최고의 미덕이라고 자부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5번, 인사를 잘하면 무조건적으로 이득입니다. 이분이 저에게 건물 내부를 구경시켜주고 커피와 시간을 내준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그건 바로 매일 인사를 하는 예의 바른 청년이라는 이미지, 딱 그거 하나예요. 이분은 매일 건물을 청소를 하시는데 뒷모습만 보고 안녕하세요 하면서 크게 인사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아는 사람이 보이면 크게 인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절대 손해볼 게 없습니다. 조금 부끄러울지라도 철판 깔고 1초면 할 수 있는 거죠. 그 1초가 10번이 모이면 비록 10초지만 저처럼 훗날 돈으로 측정할 수 없는 큰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6번, 세일즈적 자세를 무장하고 안 될 걸 되게 만드는 그 자세가 2차원을 높여줍니다. 한 단계씩 올라가니 남대문 노점상부터 시작해서 수백억짜리 빌딩을 매각할 수 있었다고 했죠. 그 당시에는 SNS도 없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세일즈 하나로만 다 뚫어야 하는 시절을 고려했을 때 역시 세일즈는 불변의 진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여기까지 올라온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세일즈를 잘했던 경험이에요. 온라인에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올리며 나에게 먼저 연락 오기만을 한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찾아가서 미팅이라는 걸 할 수 있다면 무수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세일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해는 꼭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7번, 청소와 같은 아주 사소한 행동으로 복이 들어옵니다. 본인이 세입자라도 내 건물인 것처럼 깨끗하게 관리하다 보면 자연스레 내 것이 된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남대문의 한 상가를 이런 식으로 3년 동안 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실제로 구매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저 또한 현재는 월세를 내고 있는 빌딩에 2개의 층을 쓰고 있는데 매주 청소도 직접 하고 더러워질 경우 나서서 치우는 편입니다. 이게 계단이나 화장실
사실일 경우에도요. 그렇다 보니 건물주님께서 밥도 사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서로 원만한 관계를 잘 유지하게 되었어요. 8번, 저런 건물을 가지고 싶다라고 외칠 시간에 부지런히 뛰어야 한다. 하늘 위로 쳐다보면서 아 나도 건물주가 되면 참 좋겠다 라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당장의 액션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제가 요즘에 주간계획 스터디에 참여하면서 점점 더 하루의 패턴에 관성이 붙고 있거든요. 그래서 병나지 않는 선에서 점진적으로 부지런한 관성을 더 올려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심이라는 것도 상대적이에요. 우리가 죽기 살기로 한 게 자산가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할 수 있다는 걸 한번 염두를 해보세요. 그럼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죠. 9번, 매일 밤 내가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기도합니다. 딱 간절한 만큼만 변화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저 또한 22살부터 책상 앞에다가 포르쉐 오픈카 사진을 붙이고 매일 볼 정도로 원했더니 사업한 지 2년 만에 탈 수 있게 되었죠. 막상 이뤄보면 이게 되네? 라는 진짜 신기한 감정이 들어요. 이 경험을 한 뒤로부터는 매일 멀지 않은 시점에 내가 되고 싶은 모습과 관련해서 오감을 자극해서 상상을 합니다. 이게 바로 가시화이자 시각화이자 명상이라는 거예요. 쓰고 듣고 말하고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특히 잠들기 전에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10번, 경험해보지 않고 절대 이분법적으로 판단하지 말걸.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와 같은 자기 합리화를 멈추는 순간부터 배움의 길이 열린다고 했어요. 우리가 점점 더 성장해 나가는 과정 중에는 지식이 탑재되며 자신의 얄팍한 경험들을 토대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억 단위 매출을 내다 보면 자연스레 100단위, 1000단위로 매출을 냈던 그 시절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굉장히 간사하거든요. 이때 그 당시에 탄탄하게 다져놨던 기본기가 무너질 가능성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모를 땐 모른다고 솔직해질 용기가 필요합니다. 초심을 꼭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염두하면서 몇 시간 동안의 길었던 이야기를 압축해서 한번 10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실제 수백억 자산가가 현재 어려움을 겪는 당신에게 해주는 솔직한 이야기라고 생생하게 한번 상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돈 버는 공략직 권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